걸까. 내 친구 학교 앞에 놀러 왔던 날 우리들 연인 같다 장난쳤을 때 넌 웃었고 난 밤지 새웠지. 네가 웃으면 나도 좋아. 넌 장난이라 해도 널 기다렸던 날 널 보고 싶던 밤 내겐 벅차네 법 가득한데 나는 혼자여도 괜찮아. 널 볼 수만 있다면 늘 너의 뒤에서 늘 널 바라보는 그게 내가 가진 몫인 것만 같아. 손과 발은 꽁꽁 시리지만 함께라서 마음만은 따뜻한 오늘. 친구들과 이불 속에 모여 귀를 기울이는 여기는 비전 라디오. 저는 MC 지연입니다. 오늘은 비전 라디오를 더욱더 풍성하게 만들어줄 승원 씨와 희원 씨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벌써 2021년도 끝자락에 다다라서 그런지 저는 마음이 많이 싱숭생숭한 것 같아요. 희원 씨와 승원 씨는 1년을 마무리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시간이 너무 빠르게 지나가서 놓친 순간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지금 곁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그리울 것 같아요. 저도 아쉬운 기억들도 많지만 즐거운 추억들도 많이 남겨서 마음이 굉장히 든든한 한 해였어요.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학교 학생들도 이런 기분을 느끼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비전 라디오가 여러분의 이런 마음을 공감하고 위로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이번에도 다양한 사연들이 많이 들어왔는데요. 참여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고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Let's 비전! 너를 믿는 사람과 위로밖에 못하는 웃으면 나도 좋아. 넌 장난이라 해도 널 기다렸던 날 널 보고 싶던 밤 내게 벅차네 복 가득한데 나는 혼자여도 괜찮아. 널 볼 수만 있다면 난 늘 너의 뒤에서 늘 널 바라보는 그게 내가 가진 몫인 것만 같아. 첫 번째 사연입니다. 2021년 어느 날 그녀는 제 앞에 모습을 드러냈죠. 그녀를 처음 본 순간 내 것이어야만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녀의 눈동자는 너무나도 맑았어요. 마치 푸른 바다를 보는 것처럼. 저는 그녀의 입술을 당장이라도 훔치고 싶었죠.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먼지를 한 모금도 마시지 않는 청량한 목소리였어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녀를 향한 제 마음은 커져만 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꿈만 같은 일이 현실로 일어났어요. 그건 바로 저희가 짝꿍이 된 것이었죠. 저는 그녀에게 말을 걸고 장난도 걸어봤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날이 갈수록 절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녀를 포기하려 했지만 이렇게까지 누군가를 좋아해본 적이 없어서 그녀를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녀 앞에서 제 마음을 표현했어요. 정말 좋아한다고,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그러자 그녀는 나도 널 좋아해 라고 답을 해주었죠. 그 순간 제 심장은 터질 것만 같았어요. 이렇게 저희는 사귀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잘 사귀고 있고요. 저와 그녀가 오래오래 갈 수 있도록 응원해주세요. 여러분, 저처럼 좋아한다는 말, 사랑한다는 말을 미루지 말고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사랑도 이루어진답니다.
와. 진짜. 잠시만요. 너무 처음부터 센데? 불똥 튀는 한 남자의 사랑 이야기였습니다. 비전고 사연답게 첫 사연부터 강렬하네요. 진짜. 솔직히 우리 비전고가 이제 사랑의 명소 아니겠습니까? 그쵸. 얽고 얽히는 관계. 사랑하면 비전고죠. 그쵸. 사랑하면. 희원 씨, 요즘에 이런 사랑 하고 계시지 않으세요? 지금 예수님의 사랑을 이제 충분히 받고 있지만. 예뻐. 진짜요. 근데 이런 남자만 있다면 언제든지 함께 이제 불꽃을 만들어 나갈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런 남자가 세상에 실존할까요? 이거 인소에 나오는 사람 같은데요? 그런 남자가 희연 씨를 조용히 하시고. 오케이. 사실 저는 이렇게 뜨거운 사랑보단 이렇게 잔잔하고 편안한 그런 사랑이. 그게 진짜 맞긴 해요. 그게 맞지. 그게 맞죠. 더 좋다고 생각해요. 잔잔한 설렘이 찐 사랑이죠. 그렇죠. 해보신 적 있어요, 지연 씨? 제가 뭘요? 잔잔한 사랑? 되게 디테일했어요. 그래요? 아니요. 제가 소설을 좀 많이 읽어서. 제가 연애 많이 안 소설을 읽으시죠? 혹시 승원 씨, 네? 누군가를 이렇게 좋아해 본 적이 있나요? 저는요, 제 얘기를 들려드리면 저는 이렇게 좋아해 본 적 없어요. 재미없다. 그럼 첫 번째 신청곡 치즈에 이렇게 좋아해 본 적이 없어요. 듣고 오실게요. 따스한 바람이 불어오는 날에 포근한 미소로 나를 더 반겨주던 그대란 사람 설레는 이맘 이렇게나 너에게 빠져나와 무심한 듯 곁을 지켜주던 그대 느껴본 적 없는 이런 설렘이 누군가를 적 사랑하는 마음인가 봐 그냥 아쉬움만 남는 걸 이렇게 좋아해 본 적이 없어요 눈만 뜨면 그대가 참 보고 싶어요 오늘은 그대 내 곁에서 그저 머물러줘요 그리고 내 손 잡아주세요 꼭 안아주세요 치즈에 이렇게 좋아해 본 적이 없어요. 듣고 왔습니다. 다음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비전고의 한 여학생입니다. 제가 들려드릴 사연은 1학년 때 겪은 설레이는 사연입니다. 듣기 전에 심장 부여잡아주세요. 꼭이요. 한때는 바야흐로 뜨거운 여름날이었습니다. 바람은 시원하게 불고 매미들은 저의 심장 박동수와 함께 시끄럽게 울고 있었습니다. 오빠를 처음 만난 건 쉬는 시간 한창 뜨거운 금요철의 애비였습니다. 유독 그 오빠가 눈에 띄는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이 작은 마음을 가지고 기숙사에 가서 3학년 언니들에게 말을 했더니 돌아오는 답변은 무조건 쪽지써 였습니다. 쪽지, 그 단어만 생각해도 그때는 오글거리고 촌스러웠습니다. 하지만 하루하루 그 오빠에게 쪽지를 쓰고 싶은 마음은 커져만 갔고 그 오빠만 생각하면 떨렸습니다. 정말 기나긴 고민 끝에 귀여운 포스트잇을 인터넷에서 구매하여 그 쪽지지가 오는 날만 기다렸습니다. 그때만 생각하면 쪽지 하나 쓰려고 그 노력을 한 게 조금은 귀엽네요. 하하. 드디어 쪽지지가 오고 한 글자 한 글자 긴 고민 끝에 쪽지가 완성되었습니다. 쪽지의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땡땡 선배님. 저는 1학년 땡땡땡입니다. 친해지고 싶어서 이렇게 쪽지를 썼습니다. 혹시 선배님 시간 되시면 같이 운동장 도실래요?
이렇게 쪽지를 쓰고 친한 오빠한테 부탁해서 그 선배님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쪽지의 답장은 바로 왔습니다. 몽실과 함께. 후배님, 저는 시간 괜찮으니 언제든 찾아오세요. 오늘도 괜찮아요. 쪽지를 받고 저의 기분은 날아갈 듯 했습니다. 그러고 그날 밤 그 오빠와 운동장을 돌았습니다. 할 말은 많이 없었지만 그 여름밤 운동장의 신선한 공기와 분위기가 아직도 제 기억 속에 선명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저의 심장 소리가 들릴까봐 조마조마했습니다. 그날 운동장을 다 돌고 아쉬운 마음에 두리뭉실하게 약속을 또 잡았는데 다음날 선배로부터 쪽지를 받았습니다. 야자 끝나고 그때 거기서 볼래? 저는 바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17년 인생 나에게도 봄이 찾아오나 설레었습니다. 그날 오빠와 만나 산책을 나가게 되었는데 오빠는 오늘 날씨가 너무 덥다며 제 손선풍기를 챙겨와 줬습니다. 진짜 선수인가 싶었죠. 이런 설레는 상황이 가득한 나날들이 지나가고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계절이 지나고 시린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밤, 야자 끝나고 밤에 몽텐에서 오빠를 만났습니다. 이 시간에 몽텐은 항상 왁자지껄한 터라 저에게 귓속말로 저쪽으로 갈까?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기다렸다는 듯 따라갔습니다. 오빠를 따라 통교 복도로 갔습니다. 기도실의 찬양소리와 밖에 아이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겹쳐서 분위기가 더 요상해졌고 할 말이 있어 보이는 오빠의 표정은 저를 더 긴장하게 만들었습니다. 길다면 긴 침묵 끝에 오빠가 말했습니다. 이제 곧 졸업이다. 나는 아쉬운데 너는 안 아쉬워? 오빠가 너무 귀여웠습니다. 당연히 아쉽죠. 저는 할 말은 많지만 애써 참으며 말했습니다. 오빠는 저를 올려다보고 눈을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있잖아. 졸업하고도 계속 연락하는 사이 할래? 저는 말을 알아들었지만 다시 되물었습니다. 응? 그 뒤의 이야기는 여러분들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현재까지 진행 중인 저의 끝나지 않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사랑은 쟁취하는 거예요. 이번 사연은 정말 공감이 되는 사연이네요. 맞아요. 쪽지 하면은 이제 우리 학교의 전통이자 꽃이죠. 학교의 꽃 쪽지. 네, 쪽지 하면 진짜 1학년 초반에 그 특유의 앳되고 풋풋한 분위기 있잖아요. 맞아요. 그게 진짜 많이 생각나는 것 같아요. 저도 처음 쪽지 쓸 때 얼마나 가슴 졸이며 썼는지 몰라요. 쪽지를 전해줄 때 그 설렘은 아직도 진짜 생생하네요. 네. 승호 씨가 쪽지를 그렇게 많이 썼다는 제가 소문이. 예? 같은 반일 때 이제 야자 때 그렇게 쪽지를 많이 썼는데 네? 쪽지를 이제 삥 뜯고 다녔다. 옛날엔 돈을 뜯었다면 요즘엔 쪽지지를 삥 뜯고 비정보에서는 다닌다. 쪽지지. 너 이쁜 쪽지지 있냐? 없으면 진짜 한 대 때리고 진짜 양아치 중이야. 네, 그렇게 많이 뜯고 와. 다니셨다고. 희원 씨도 만만치 않게 쓰신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 희원 씨가 운동장 아무도 못 돌리는 효은 씨가. 저도 쓰긴 썼어요. 아. 네. 쓸 때마다 진짜 한 3번씩은 고쳐서 썼던 것 같아요. 제가 옆에서 맨날 봤는데 진짜 뻥아치고 진짜 몇 번씩 고쳐 써서 이거 모두한테나 적용되는 거긴 할 텐데 그쵸. 진짜 그죠, 몇 그죠. 번씩 고쳐 써서 진짜. 옆에 맨날 종이 뭉치가 이렇게 쌓여 있고. 보셨네요, 그거. 네, 그럼요. 이게 진짜 별 내용도 아닌데 거기서 거기인 내용인데 또 고쳐 쓰고 맞아요. 또 고쳐 쓰고 막 맞아요. 말투가 문제 같다 하고 또 고쳐 맞아요. 쓰고 진짜 많이 고쳤죠.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이맘때쯤이면 내년 신입생들에게 기대가 맞죠. 됩니다. 쪽지 받고 네, 벌써 결혼까지 생각. 네 맞죠. 그건 승호 씨 얘기고요. 저는 없는데. 승호 씨좀 하세요. 승호 씨 승호 씨는 그래도 뭐 올해 충분히. 뭐 굳이 그래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저도 근데 사실 이런 네. 기대를 없지 않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기대는 솔직히 누구나 나 아니야 하면서 그렇죠. 누구나 하죠. 이런 기대. 이런 기대는 누구나 나 하죠. 이 약간 쪽지라는 게 솔직히 호감이 없으면 안 쓰지 않습니까? 맞아요. 솔직히 정말 단순 친해지고 싶으면 가서 말을 걸면 돼요. 맞아요. 근데 이게 맞아요. 조금 사심이 그득그득 담겨 있어야 맞아요. 성립이 되는 저는 그런 쪽지. 친해지고 싶어요라고 하지만 그 짧은 속에는 문장 안에 얼마나 음흉한 의도가 담겨 있는지 몰라요. 음흉하다뇨. 그 순수해 보이는 말 속에 진짜 다들 은큼합니다. 그걸 이제 희원 씨와 승현 씨가 한 거죠. 네? 지현 씨가 지현 가장 씨도- 대표적으로. 제가 대표죠. 근데 약간 이제
쪽지를 쓰면 살짝 묘한 기류가 흐르잖아요. 네. 맞죠? 그 이제 썸과 비슷한 무언가. 음. 전 아. 썸 탈 때 특유의 그 맞아요. 간질간질하고 맞아요. 설레는 그 느낌이 아, 좋더라고요. 네. 효연 씨 변태세요? 너무 유명한데 너무 유명한데? 아니 다들 그렇지 않나요? 전 안 저도 그랬는데요? 아닌데요? 누가 그걸 좋아하죠? 전 좋아요, 여러분. 이제부터 희원 씨에게 간질간질하고 네. 그런 느낌을 많이 네, 주시길 아. 바래요. 장난이고 여러분. 이런 의미로 소유와 정규고의 썸 듣고 오시겠습니다. 가끔씩 나도 모르게 짜증이 나 너를 향한 마음은 변하지 않았는데 혹시 내가 이상한 걸까 혼자 힘들게 지내고 있었어 텅 빈 방 혼자 멍하니 뒤척이다 TV에는 어제 본 것 같은 드라마 잠이 들 때까지 한 번 더 울리지 않는 핸드폰을 들고 요즘 따라 내 거인 내거 아닌 내 거 같은 나 네 거 힘든 네 거 아닌 네 거 같은 나 이게 무슨 사이인 건지 사실 헷갈려 무뚝뚝하게 굴지마 연인인 듯 연인 아닌 연인 같은 나 나만 볼 듯 애매하게 날 대하는 너 때론 친구 같다는 말이 괜히 요즘 나 듣기 싫어졌어 매일 아침 너의 문자에 눈을 뜨고 세 번째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만난 아이에 대해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 아이를 처음 만난 건 중학교 1학년 때였는데 1학년, 2학년 때는 말 한마디 안 해봤다가 3학년 중후반 때 친해진 아이입니다. 그 아이는 제가 힘들 때 그 누구보다 진심으로 걱정해주고 위로해주는 다정한 아이였습니다. 그런 모습에 자꾸만 신경이 쓰이고 하다 보니 썸을 타게 되었고 연애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연애를 하니까 썸 탈 때보다 더 잘해주고 아껴주니까 너무 설레고 좋아서 헤어지기 싫었어요. 하지만 연애를 할수록 잘못된 행동을 그 아이가 계속하는 게 들키게 되니 정도 다 떨어져서 결국 연애에 막을 내렸습니다. 안 좋게 헤어졌다 보니 서로 마주쳐도 무시하고 신경조차 안 쓰고 있었어요. 적어도 저는요. 그런데 어느 날 친구들이 이렇게 말해주었습니다. 그 남자애 너랑 헤어지고 5일 동안 굶었대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 정말 황당했어요. 하지만 그런 말을 하는 친구들이 한두 명도 아니고 학교 모든 사람들이 거의 알고 있더라고요. 그 얘기가 한창 소문이 돌고 있을 때 제가 학교가 마친 후 남사친과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 아이가 오더니 제 남사친에게 배고프다고 나 5일 동안 굶었었다고 이제는 제 옆에서 다 들리게 말하더라고요.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언제는 어떤 주제를 갖고 저에게 연락을 한 적도 있었어요. 이게 친구들한테까지 피해가 가니까 친구들에게도 너무 미안했어요. 그런데 그 아이는 계속해서 미련 남은 티를 팍팍 내더라고요. 예를 들면 스토리에 헤어진 연인들을 위한 노래, 감성 글귀, 한 번만 다시 돌아와 준다면 등등 여러 가지로 완전 과간이었어요. 그 아이는 저에게 자기가 힘들다는 걸 알려주고 싶어서 그런 거겠죠? 아무리 그래도 이건 조금 아닌 것 같은데 최근 들어 이 친구가 자꾸 생각이 나네요. 하는 사연이었습니다. 와, 이해하지 못한 행동을 했어도 최근 들어 생각이 나시는 걸 보면 사연자님이 생각보다 많이 좋아하셨나 봐요. 아닌 그냥 외로우신 게 아닐까요? 지연 씨 자기소개하지 마시고. 오케이, 알겠어요. 요즘 많이 외로워 보이더라고요. 누가요? 지연 씨가. 아, 힘내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사연자님이 이렇게 사연 읽어보니까 굉장히 멋있는 분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좋은 인연 만날 수 맞아요. 있을 거예요. 승원 씨도요. 저요? 저는 이미 좋은 인연 잘 만나고 있습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아, 근데 뭔가 이런, 제가 연애를 해본 적이 없어서 그런지 이런 뭔가 헤어지고 나서 이런 감성 글귀 올리고 연애 약간 헤어진 약간 슬픈 노래 막 해놓고 맞아요. 이런 게 조금 뭔가 저한테는 신기하게 느껴지네요. 저도 네. 사실 친구들이 이제 네. 그런 글 올라온 거 보면 조금은 공감이 안 됩니다. 맞아요. 저는 아직까지는 공감이 네. 안 되는데. 사실 저는 경험자로서 아, 중학교 2학년 때인가 그때 많이 올렸는데 네. 어. 혼돈의 시기. 정말 진짜 아찔해요. 흑역사의 지금 시기. 생각하면. 네, 아찔하시군요. 그렇지만 세상에 좋은 남자는 정말 많습니다. 우리 사연자님과 함께 지연 씨와 저도 네. 힘내서 네. 승원 씨 같은 좋은 네, 남자를 맞아요. 많이 찾아보겠습니다. 승원 씨 같이 좋은 남자는 세상에 정말 많으니까. 맞죠. 네, 그렇죠. 희원 씨, 저 방금 마음이 움찔했어요. 아, 그럼 승원 씨 마음이 움찔하신 김에 내 마음이 움찔했던 순간 듣고 오시겠습니다. 움찔. 어떤 말로 표현해야 그대 알 수 있을까요? 어떤 맘을 담아내야만 그대에게 전해질까? 하루 종일 눈에 아른거려서 똑같은 매일을 보내고 있다고. 나의 맘이 부담이 돼 그대가 달아날까봐 함께 있는 지금만으로도 충분하다 생각했지만 점점 커지는 그댈 향한 마음에 이젠 말을 하고 싶죠. 그대 사랑하고 있어요. 꽤 오래전부터 그대를 처음 본 후 지금까지 내 마음이 한순간 내게 움찔했죠. 그때부터 나의 세상은 달라졌죠. 그럼 이어서 다음 사연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남자아이를 처음 본 건 제가 5학년일 때였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는 별로 관심은 없었지만 학교에서 짝꿍을 하게 되면서 친해졌습니다. 그러다가 6학년이 되었을 때 그 친구와 다시 한번 같은 반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저는 그 아이를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그 친구와 저는 중학교 1학년 때까지 같은 학원에 다니면서 그저 친구로만 지냈습니다. 저만 혼자 좋아하는 채로요. 하지만 중학교 1학년이 되고서 1, 2학년 두 번 모두 다른 반이 되면서 점점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지나가는 사랑이었나 보다 싶을 때 중학교 3학년 저에게도 기회가 왔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식어버렸던 저의 짝사랑도 다시 불타기 시작했죠. 그렇게 열심히 좋아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짝사랑하는 그 남자아이의 친구에게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남자아이는 이미 좋아하는 아이가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너무 슬픈 마음에 그냥 포기해야지 했는데 야속하게도 그 아이랑 앞뒷자리가 되었습니다. 포기한다고는 했지만 아직 좋아하는 마음이 있었던 저에게는 하루하루가 힘들기도 했지만 행복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는 아직도 다른 친구를 좋아하고 있었고 둘은 같은 동네에 살았던지라 같이 등하교를 하며 나날이 가까워졌습니다. 한 번은 건너 둘이서 케이크를 먹으러 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걸 듣고 상심한 저의 어릴 적 모습을 생각하면 너무 처량하고 불쌍하네요. 시간이 흘러서 12월 중3이 거의 끝나갈 때쯤 그때는 공동체 비전고에 입학하는 것이 확정된 상황이었습니다. 제 마음은 아직도 그 친구를 잊지 못했는지 풀이 죽은 채로 그냥저냥 하루를 보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제 친구에게서 갑자기 연락이 너무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연락을 받더니
제가 그렇게 좋아하는 그 아이가 친구에게 저를 좋아한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저는 손이 떨릴 정도로 놀랐고 너무너무 기뻤어요. 오랜 시간 동안 혼자 좋아하는 친구가 저를 좋아한다니. 며칠 뒤 저희는 이내 연인으로 발전되었고 97일 정도를 사귀었습니다. 아마 그때 사귄 날짜가 크리스마스쯤이었는데 오랜만에 그때 생각이 나네요. 크리스마스 때 연인과 함께 쉬었다니 너무 부럽네요. 우리는 늘 그래왔듯이 쏠크네요. 과연 우리일까요? 승훈 씨, 이건 아니죠. 우리 언제나 함께 하기로 한 거 아니었나요? 아, 그게 아니라 다 같이 따뜻한 크리스마스 보내자는 의미였죠. 그쵸. 저는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저를 좋아하는 일은 진짜 기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때 사연자님은 얼마나 기뻤을지 진짜 생각만 해도 설레네요. 게다가 몇 년 동안 좋아하는 사람이 자기를 좋아한다니. 제 주변에 혹시 짝사랑하는 힘든 친구들이 있다면 이런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네요. 맞아요. 그렇다면 이 분위기를 이어 다음 사연을 한번 들어보시죠. 5번째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이야기는 중학교 때 있었던 일입니다. 저는 3년 동안 정말 친하게 지내던 남자 사람 친구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친했냐면 중학교 생활 내내 의지도 많이 하고 속마음도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친구였어요. 전 그 친구를 그저 친구로만 바라보면서 이성적인 마음이 없었고 그 친구도 저에게 그런 마음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그게 아니었나 봐요. 중학교 3학년이 된 후 그 친구는 저에게 이성적으로 마음이 있고 좋아한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전 너무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친구로서 정말 많이 의지했던 친구를 한 번에 잃은 기분이었거든요. 그 일이 있고서 저와 그 친구는 서로 안부조차 물을 수 없는 사이가 되었고 지금까지도 연락조차 하지 않는 사이가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정말 소중한 친구였고 친했던 친구라서 다시 잘 지내보고 싶은데 잘 지낼 수 있을까요? 또 그 친구가 불편해하진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어떻게 지내가 오랜만에 듣고 싶네요. 5반에 어떻게 지내 신청합니다. 와, 이 사연은 정말 우리 주변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난 일이네요. 승원 씨는 혹시 남녀 사이에 친구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남녀 사이의 친구라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만약 지금 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지금 가장 친한 이성 친구의 얼굴을 떠올려 볼게요. 희원 씨. 네. 지금 표정이 누구 생각하세요? 생각을 해보니 남녀 사이에 친구가 있는 것 같기도 하네요. 하지만 그 친구가 만약 고백을 한다고 생각해보면 이게 우정의 마음인지 아니면 사랑인지 잠깐 고민을 할 것 같기는 해요. 에이 뻥! 진짜 뻥! 너무 같네요, 희원 씨. 죄송해요. 제가 외로워서. 생각을 하다 보니 어릴 적 그 친구가 떠오르네요. 어떻게 지내나 궁금하네요. 그럼 희원 씨가 궁금하신 김에 신청곡 5번에 어떻게 지내 듣고 오겠습니다. 어떻게 지내 식상한 말이 내 가사가 될 줄 몰랐어. 얼마 안 됐네 지나온 날이 다 알아도 그립더라고. I still need you I need you Still need you I need you 시간이 흘렀어. 우린 정말 사랑했지만 가사를 쓰는 법도 잊어버리게 됐지. 넌 헤어지면 우린 노래를 제발 내지만 아달라 했지만 못 들어줘. 미안. 나는 하루 종일 누워있었어. 불면이 심해져서 피곤한 날이 없어. 가끔은 문 밖에서 누가 문을 두드려. 그건 환상인데 또 나는 두려워. 다시 눈 뜨면 네가 있을까. 그런 무서운 표정을 지을까. 아니면 어떤 대화를 나누고 싶어질 수도 있어. 그때처럼 대체 왜 보고 싶지. 남겨진 상처 대신 남은 건 혼자 될거린 역시 너와 나겠지. 난 아직 낯설기만 해. 넌 어때.
이제 잊어볼게. 어떻게 지내? 식상한 말이 내 가사가 될 줄 몰랐어. 얼마 안 됐네 지나온 날이. 다 알아도 그립더라고. I still need you. I need you. Still need you. I need you. 월요일엔 병원을 예약했어. 너 없이 사는 게 힘들었나 봐. 도둑되지 않고 삶을 만나. 너도 알겠지만 오보이도 데려왔어. 너무 그리워 하지 않더라 예뻐. 이번 사연은 조금은 오싹한 내용을 들고 왔는데요. 잘 들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비정고의 한 학생입니다. 사연은 작년에 겪은 오싹한 사건입니다. 작년에는 있었지만 지금은 없어진 동방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때만 생각하면 지금도 등골이 오싹하네요. 그때는 해가 유난히 짧은 추운 겨울날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오늘 날씨와 굉장히 비슷하네요. 저희는 학교에서 조금은 유별난 친구들이었습니다. 평소 호기심도 많고 궁금한 게 있다면 더더욱 못 참는 성격이었습니다. 사건의 시작은 평소와 같았습니다. 한 친구가 불현듯 말했습니다. 있잖아, 선배들이 말해줬는데 동방에 귀신이 나온대. 그러자 옆에 있던 친구가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우리 학교에 괴담이 몇 갠데 가보자. 그 친구는 지겹다는 듯이 갑작스레 동방에 가보자는 제안을 했고 저희는 그런 뜬금없는 제안에도 흔쾌히 수락하였습니다. 그 후 계획은 일사천리로 세워졌습니다. 그날의 당직 선생님도 널널하신 분이었고 실행력이 좋은 저희는 인원 체크 후 재빠르게 빠져나와 동방으로 향했습니다. 동방에 도착한 저희는 선생님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 가져온 무드등을 켰고 오싹한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무슨 배짱으로 그랬는지 모르겠네요. 저희는 서로 무서운 이야기를 나누고 세상에 떠도는 미신 이야기를 하며 오싹한 분위기를 양껏 즐겼습니다. 한창 분위기가 달아올랐을 때 한 친구가 얼마 전에 알게 된 10년 게임을 해보자고 말했습니다. 한창 달아오른 이 분위기에 거절할 이유가 없었던 우리는 흔쾌히 수락하고 게임 설명을 간단히 들은 후 시작했습니다. 그 게임은 이 공간에 귀신이 있다면 함께하는 그런 게임이었습니다. 우리가 할 게임은 모서리 게임이야. 내가 인터넷에서 본 건데 방에 모서리에 한 명씩 서고 불을 끈 다음 한 명씩 다음 모서리로 가는 거야. 그러면 두 명이 만나고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은 다음 자리로 가는 걸 반복하는 거야. 그러면 두 명이 만나고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은 다음 자리로 가는 걸 반복하는 게임인데 그러면 한 바퀴를 돌았을 때 마지막 자리에 사람이 없어야 하잖아? 근데 만약에 그 공간에 누군가 있다면 저희는 이 말을 듣고 온몸이 오싹해졌습니다. 이 게임을 하려면 앞이 보이면 안 되기 때문에 무드등을 끄고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걸어갔고 그렇게 한 바퀴를 돌았을 때 몇 초간 정적이 흐른 후 한 친구가 무드등을 켜고 말했습니다. 뭐야, 아무것도 없잖아. 역시 구락 같네. 저희는 그렇게 한바탕의 10년 게임을 끝내고서 동방을 나갈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 친구가 펜을 꺼내 2000땡땡년 11월 19일 누구누구 왔다감 이라고 적었습니다. 지금도 잘 찾아보시면 한쪽 벽에 그 낙서가 분명 있을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동방을 나간 저희는 일상생활로 돌아갔습니다. 몇 주 후 친구가 얘기를 꺼내기 전까지는 아예 까먹고 있었는데 친구가 말했습니다. 우리 전에 10년 게임 했던 거 생각난다. 맞아. 솔직히 그때 무서워서 나 거의 울 뻔했잖아. 저희는 그때의 일을 기억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적은 글을 보러 가자는 이야기가 나왔고 저희는 동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 글을 찾았다는 말과 동시에 한 친구가 온몸이 굳은 채로 나와 말을 이었습니다. 야, 얘들아, 이거 뭐야? 누가 적은 거야?
저희는 그 글을 보고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친구가 쓴 글 밑에 오늘 재밌었어. 다음에도 같이 놀자. 여기서 계속 기다릴게. 라는 선명한 글이 써 있었거든요. 이 글은 무엇이었을까요? 저희는 아직도 그 글을 쓴 사람을 모릅니다. 그 글을 쓴 사람만 알겠죠? 아니면 사람이 아닐지도. 와, 진짜 온몸에 소름이 돋는 사연이네요. 지금 동방이 체육창고로 바뀌었잖아요. 네. 혹시 그곳에 아직 무언가가 사연자님을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요? 아, 지연씨 1절만 하세요. 1절만. 알겠어요. 저는 평소에 겁이 조금 많은 편인데요. 무서운 생각이 들 때면 저는 찬양을 마음속으로 떠올리곤 해요. 찬양을요? 네. 아멘. 그럼 요즘엔 어떤 찬양을 주로 떠올리셨나요? 여러분, 저희 학교에서 인기가 가장 많은 찬양팀이 누구겠어요? 위러브의 아, 어두운 날 맞아. 다 지나고가 요즘에 계속 생각나더라고요. 그리고 이 노래가 그냥 워낙 좋아서 그냥 무서운 일이 아니어도 여러분들과 함께 듣고 싶어요. 자, 그럼 미러브의 어두운 날 다 지나고 듣고 오시겠습니다. 어두운 날 다 지나고 그가 빛을 발하니 쓰러져가는 우리 영혼 주가 붙잡아 주시리. 우린 쉬지 않으리. 이 길에 끝이 있으니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으리. 우리의 걸음이 끝나는 그날 매 순간 함께 하시니 우릴 안아주시리. 더 이상 눈물 없으리. 당신의 그 날 안에서 이제 영원히 주품 안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다시 한번 어두운 날 어두운 날 다 지나고 그가 빛을 발하니 쓰러져가는 우리 영혼 주가 붙잡아 주시니 우린 쉬지 않으리. 이 길에 끝이 있으니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으리. 우리의 걸음이 끝나는 그날 매 순간 함께 하시리. 우릴 안아주시리. 더 이상 눈물 없으리. 당신의 그 날 안에서 이제 영원히 주품 안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지금까지 위러브의 어두운 날 다 지나고라는 찬양이었습니다. 이 노래 듣는 순간만큼은 여러분들 은혜로운 시간 되셨길 바랍니다. 자, 다음 사연을 읽겠습니다.
그 아이를 처음 본 건 2019년 학기 초였어요. 친구들의 소개로 알게 된 아이였죠. 교복위에 후드티가 잘 어울리는 친구였어요. 제가 스쳐 지나가면서 한 말도 기억하고 챙겨주었어요. 지금 보면 제 중학교 생활을 걔를 빼고는 설명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저에게 잘해주는 친구였지만 저에게 막대할 때도 소중히 여기지 않을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 당시는 그 아이밖에 없다고 느꼈죠. 고등학교를 오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헤어지게 되었는데 그 친구는 아직도 절 그리워한다는 말과 전체 기가 및 집에 가면 인스타로 연락이 오기도 하는 모습들을 볼 때마다 중학교 추억이 떠올라 그 시절이 가끔은 그립기도 합니다. 예전에 재결합하고 싶을 때마다 친구들이 말렸는데 그때 생각도 나네요. 제 인생에 큰 영향을 준 그 친구랑 함께했던 겨울이 생각나네요. 끝으로 그 친구가 제가 생각나는 노래라며 제게 추천해줬던 노래 신청하고 마칠게요. 파란색 틀어주세요. 라는 사연이었습니다. 와. 근데 저는 이 사연을 읽으면서 교복위에 후드티는 못 참는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맞죠. 우리 학교 교복이 물론 편하긴 또 하고 뭐 예쁘기도 하지만 근데 이런 교복위에 후드티 이런 로망을 이룰 수 없는 건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게다가 사소한 말들을 잘 기억해준 그런 다정한 친구라면 많이 소중하게 느껴질 수 있겠네요. 비싼 선물이나 큰 이벤트도 좋지만 이렇게 사소한 것에 관심을 가지고 기억해주는 모습이 전 좀 더 기억에 오래 남는 것 같아요. 맞아요. 뭐든 진심을 다하는 관계라면 언젠가 마음은 전해지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희연 씨. 네? 저번에 저한테 빨간색 좋아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제가요? 저는 파란색 좋아하는데요. 승현 씨 그렇게 섣불리 아는 척 하다간 큰 코 다쳐요. 그거는 다정함이 아니라 그냥 아는 척이에요. 아는 척.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번 신청곡은 앞서 말했다시피 사연자님이 생각나는 노래라며 사연 속 친구분이 추천해준 노래라고 하네요. 너무 달달하네요. 그럼 다른 사연으로 넘어가기 전 태비의 파란색 듣고 오시겠습니다. 이번 여름 지나가기 전에 바다 보러 가자. 거긴 파란색이 보이니까. 나는 파란색이 좋아. 어렸을 때부터 맞아. 답답한 건 딱 싫으니까. 놀러 가기 전에 핸드폰은 끄고 나와. 맞아 이제 겨울 지나 여름이야. 파란 신발 푹 캔버스 연한 하늘색부터 오늘 입을 옷을 고르지 난. 나는 파란색이 좋아. 너는 고민하는지 파란색보다도 너는 뭐가 좋은지 알고 싶어. 나는 그래 너의 마음이 시원하게 말해줘. 이 파란색같이 나는 파란색이 좋아. 너네 고민하는지 파란색보다도 너는 뭐가 좋은지 알고 싶어. 나는 그래 너의 마음이 시원하게 말해줘. 이 파란색같이 답답한 건 싫어. 바로 말해줘. I'm waiting for you, waiting for you. 미니멀한 감성의 스카이 블루 OST 넥클래스 기다리기 싫어 지금 나 계획 없이 내일 떠나자. 이번 여름 지나가기 전에 바다 보러 가자. 거긴 파란색이 보이니까 네가 갖고 싶은 옷 쿨해. 시원한 옷차림과 블랙 선글라스 같이 놀자는 여자들은 no thanks. 거절하고 둘이 마시자고 oh 샴페인. 스트레스 풀어자네 오늘만. 잔해보 오늘은 취하자. 기분 좋은 일도 많았잖아. 전부 내려놓고 가자 지금 여기 이 순간. 이번 여름 지나가기 전에 바다 보러 가자. 거긴 파란색이 보이니까. 8번째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의 정체는 비밀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지금 고백을 할 거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사람을 좋아하게 된 계기는요. 학기 초에 그 사람이 다른 사람과 인사하는 모습을 봤는데 눈웃음을 지으며 인사하는 그 모습을 보고
첫눈에 반한 듯 호감이 갔습니다. 저는 이 마음이 금방 식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축제날이었죠. 축제 때 노래방 부스를 걷는데 그 사람이 친구들의 부추김을 받아 마이크를 잡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달달한 발라드 노래를 부르는데 수줍어하면서 노래를 부르는 그 모습이 제 눈에는 너무 귀여워 보였죠. 이때부터 호감이었던 마음이 점점 좋아하는 감정으로 변해갔어요. 주변 사람들한테 듣기로는 그 사람은 예의 바르고 운동도 잘하고 음악도 잘하고 공부도 하면 잘하는 그런 다재다능한 사람이었죠. 근데 제가 봐도 너무 맞는 말 같았어요. 저는 그 사람에게 말을 걸고 싶었지만 용기가 부족해서 계속 걸지 못했어요. 그런데 어쩌다가 저는 그 사람과 몇 마디 주고받게 되었어요. 그날 밤 저는 계속 그 생각을 하다가 기분 좋게 잠에 들었어요. 이렇게 비슷비슷한 나날들을 보내다 보니 벌써 시간이 이렇게 흘렀네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는 아무에게도 그 사람을 좋아하는 티를 내지도 않았어서 정말 아무도 모를 거예요. 제 친한 친구도 그 당사자도 말이죠. 이것은 저와 하나님만 알고 있죠. 제 진심을 학교 생활이 끝날 때까지 용기 있게 고백하지 못할 것 같아서 이렇게 비전 라디오 사연을 통해서 제 마음을 전합니다. 좋아해, 좋아해요 정말 많이. 혹시라도 눈치채셨다면 DM 주세요. 저희 마팔 돼 있어요. 항상 응원하고 제 좋아하는 마음은 변치 않습니다. 기다릴게요. 뾰로롱. 아, 진짜 너무 귀여운 사연이네요. 그러니까요. 이거 들으면서 계속 웃음 나와가지고. 아, 저도요. 근데 희원 씨가 제가 웃으면은 사연 읽다가 웃을까봐 못 맞아요. 웃었는데 아주 너무 귀엽네요.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여기서 더 귀여운 거는 이 사연자님이 사연을 쓴 종이를 하트로 접어가지고 건의함에 넣어놓으셨더라고요. 아, 진짜요? 네. 이 정도면 정말 많이 좋아하나 보네요. 자기가 이 사연의 주인공이라고 생각되시는 분은 폰을 받고 바로 인스타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제가 만약 이런 고백을 받았다면 너무 귀여워서 잠도 못 잘 것 같아요. 누군가를 좋아한다는 말은 정말 듣기만 해도 웃음이 나오는 말인 것 같아요. 저는 뭐 수도 없이 들어본 말이죠. 수도 없이 한 게 아니라요? 그게 맞죠. 그게 아무리 생각해도. 아니에요. 그럼 제가 이 분위기를 이어 다음 사연을 들려드릴게요. 다음 사연입니다. 그 선배를 처음 본 건 학교 운동장이었어요. 친구들과 점심을 먹은 후 운동장을 돌며 얘기하고 있는데 야구를 하고 있는 선배가 있더라고요. 펭귄같이 귀여워서 옆 친구들에게 저분은 누구야? 물어보니 이름을 알려주더라고요. 평소 학교 활동을 열심히 하던 분이라 이름은 알고 있었는데 그분이 그 이름의 주인공이라는 걸 알고는 그때부터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그 당시에는 일패가 유행하던 시절이라서 그 선배에게 연락을 하기 위해 페이스북에 일패를 올린 후에 그 선배가 읽기를 기다린 후 연락을 했죠. 몇 번 연락을 하고 나니까 제가 관심이 있다는 사실이 학교에 소문이 났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 연락을 했죠. 연락한 지 얼마 안 돼서 제 생일이었는데 아침 일찍부터 생일 축하한다고 해주고 사진 같은 걸 보내면 귀엽다, 애기 같다, 살 안 빼도 된다 이런 말들을 하길래 전 저희 관심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 성격이 원래 좋아서 그런 말들을 서슴없이 한다고 하더군요. 지금 와서 보면요. 그냥 제가 오해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학교에서 보기만 해도 좋아서 쩔쩔거렸거든요. 지금 보면 다 부질없는 행동이었지만 저에게 짝사랑이라는 감정을 알려주었던 고마운 사람인 것 같아요. 지금은 여자친구가 생겨 예쁘게 연애를 하고 있던데 응원한다고 말해주고 싶네요. 그 시절을 생각하며 기리보이의 예쁘잖아 듣고 싶어요. 원래 짝사랑이라는 게 그 사람의 모든 말과 행동에 의미부여를 하기 마련이죠. 여러분 혹시 짝사랑을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물론 저는 짝사랑 해본 적은 없지만 정말요? 그럼 주변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길게든 짧게든 누구나 한 번쯤은 짝사랑 다 해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짝사랑은 뭔가 행복한 만큼 힘든 것 같아요. 그 사람으로 인해 나의 하루가 좌지우지 되기도 하고 그 사람 때문에 우울하다가도 그 사람이 한 번 잘해준 날이면 날아갈 듯 기분이 좋아지기도 하더라고요. 그쵸. 그게 짝사랑의 장점이자 단점이죠. 맞아요. 그런
그리고 선배의 연애를 이렇게 쿨하게 응원해주는 모습이 진짜 멋있어요. 그러니까요. 맞아. 저였으면은 진짜 속에서 아주 저였으면 진짜 들끓었어요, 맞아요. 진짜. 자주방 가서 울고 그러니까요. 일기 쓰고 이제 금철 드리고 울고. 아. 아 근데 진짜 사연자님이 이렇게 응원하시는 모습 보니 정말 멋있고 사연자님도 앞으로 더 좋은 인연 만나서 정말 예쁜 연애 하시길 바랄게요. 사연자님의 이쁜 연애 응원하고 그럼 신청곡인 기리보이의 예쁘잖아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Can you tell me why 대체 내가 뭘 잘못했니? Yeah, tell me why 지금은 어디쯤을 갔니? 나는 너의 집쯤이야. 너는 집에 없더라고. 부디 몸 조심하길 바래. 횡단보도를 건널 때도 양손 두 팔을 들고서 걸어. 혹시 몰라 납치를 당할 수도 있으니까 경호원을 고용해. 또는 걱정하지를 말고서 막서 그 남자 정도면 업체를 살 수도 있잖아. 넌 성적인 문제지만 다행이야. 너는 예쁘잖아. 너무 예쁘잖아. 네가 웃을 때 나는 불안해져. 대체 몇 명의 남자가 그 웃음에 녹아 없어졌는지. 이제 창고와 함께 눈물도 다 말라서 기쁨과 슬픔의 경계에서 헤매고 있는 중이야. 너는 좋겠다 정말 좋겠다. 왜냐면 예쁘잖아. 너무 예쁘잖아. why 대체 내가 뭘 잘못했니? Yeah, tell me why 지금은 어디쯤을 갔니? 나는 너의 집쯤이야. 너는 집에 없더라고. 부디 몸 조심하길 바래. Yeah, tell me why? Can you tell me why? 너가 어렸을 때부터 쭉 받아왔던 교육 이제 몸에 배워버려 cause somebody loves you. 심각해 보기보다 심각해. 반면 나는 태연하게 행동해 열심히 앞에. 너는 왜 집에 없니? 집이라면 내가 그 신이 든 거니? 무서워 이제 너의 애교가 너무 무서워. 나의 착각이라 믿고 볼고 집어 수천 번. 네가 웃을 때 나는 불안해져. 대체 몇 명의 남자가 그 웃음에 녹아 없어졌는지. 이제 창고와 함께 눈물도 다 말라서 기쁨과 슬픔의 경계. 어느덧 10번째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비전고 여학생입니다. 저는 오늘부로 길고 길었던 짝사랑을 마치려 합니다. 제겐 중학교 때부터 올해까지 4년간 좋아했던 친구가 있습니다. 처음 봤을 때부터 아무 이유 없이 끌렸고 그렇게 그 애와 저는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전 너무 행복했고 점점 제 생활이 그 친구에게 맞추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우연인 척 같은 학원을 등록하고 그 친구가 좋아하는 팝송을 저도 좋아하게 된 것, 그리고 그 애의 선거를 도와주기까지 어떻게든 같이 있는 시간을 늘리려고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는 저를 친구 이상으로 생각하지 않았고 가망이 없어 보여 마음을 숨기기로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 애가 제 마음을 모르는 게 당연했던 거였지만 그때는 제 마음을 몰라주는 게 야속해서 별일도 아닌 걸로 자주 싸우곤 했습니다. 그렇게 작년 11월 달에 싸우고 이 학교에 원서를 넣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이 학교에 붙을 줄도 중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그 애랑 화해하지 못하게 될 줄도 몰랐습니다. 생각지도 않게 이 학교에 오게 되었고 결국 화해도 못한 채로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미련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학교에 와도 변함없이 좋아하는 마음에 점점 힘들어지고 더 생각납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더 이상 힘들지 않기 위해 그 친구를 놓아주려 합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한번 노력해보려고요. 마지막으로 그 친구가 좋아했던 노래를 들으며 제 마음속에서 그 애를 보내주고 싶습니다. 이하이의 For You 틀어주세요. 너무 슬픈 사연인데요. 4년 동안 대단합니다.
저는 운명이 꼭 이루어져야만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다양한 지역에서 이렇게 작은 학교에 모인 것도 운명 아닐까요? 맞아요. 이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서로를 만났다는 건 우연이라고 하기엔 신기한 일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제 주변의 관계들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지네요. 앞으로 이런 관계 조금 금이 가더라도 불평 않고 감사하게 여겨야 될 것 같아요. 와, 역시 회장님은 네. 다르십니다. 아닙니다. 멋있네요. 아유, 전혀 아니죠. 근데 여기서 뭔가 아무 이유 없이 끌린다는 게 진짜 저는 막 소설 같은 거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맞아요. 아무 이유 없이 진짜. 우린 끌렸다. 근데 이게 뭔가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뭔가 되게 기분 이상하네요. 진짜 이 말이 신기하네요. 아무 이유 없이 끌린다. 뭔가 운명이라는 게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저희 학생들이 이 학교에 모인 게 주님의 뜻이 아닐까. 진짜 운명은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이 계획하신 맞아요. 주님. 우리는 저는 그렇게 주님의 생각해요. 길 위에 서 있다. 그게 맞아요. 맞죠. 그게 맞죠. 이제 주님의 아멘, 아멘. 자녀들인 우리가 하나님의 뭐라고 주님의 그런가? 어린 네. 양인 우리 사연자님이 네. 이제 친구분을 이제 정말 네. 떠나보낼 수 있게 이제 정말 네. 떠나보내게 한번 이하이의 For You 들려드리겠습니다. For you, that's when I lose my control. When my heart is beating for you, come close to me, come close to me. When my heart is beating for you, it's crazy, I see nothing but you. Baby, my heart's beating for you. Come close to me, give a kiss to me. Listen to me, I am the woman that you've been waiting for. Would you push the button that you've been looking for? With just one kiss, you're gonna need it more. Baby, I could give you what you want. When my heart is beating for you, and my mind feels baby blue. Baby, my heart's beating for you. Come close to me, come close to me, close to me. Listen to me, I am the man that you've been waiting for. Would you push the button that you've been looking for? Just one kiss, you're gonna need it more. Baby, I could give you what you want. When my heart is beating for you, and my mind feels baby blue. Baby, my heart's beating for you. Come close to me, come close to me. When my heart is beating for you, and my mind. 여러분 진짜 아쉽게도 벌써 마지막 11번째 사연입니다. 진짜 너무 아쉽다. 너무 빠르다, 너무 빠르다.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마지막까지 열심히 읽어볼게요. 좋습니다. 크리스마스를 학교에서 보내려니 기분이 이상하네요. 크리스마스는 밖에서 보내고 싶은 친구들도 있겠지만 저는 소중한 친구들과 함께 있어서 기뻐요. 이 학교에 고마운 사람, 소중한 사람, 좋아했던 사람, 조금 미운 사람도 있지만 비전고에 와서 이런 사람들을 만난 건 행운이라고 생각해요. 모두 1년 동안 수고했고 고마웠어요. 그리고
특히 한 사람에게 더 많이 고마웠고 좋아했어요. 신청곡은 Make It Christmas예요. 그럼 모두 메리 크리스마스. We were warm and wonderful once upon a time, but now we're frozen, hanging by a thread. Can we wait a minute, or can we just try to try? 'Cause my favorite day is coming up ahead. Darling, I know that our love is going cold. It's just something about the snow this time of year that makes us lose our way. Just say we'll make up and hold on a little longer. Don't have me spending it alone this time of year. It's precious, please. Can we make it to Christmas? Can we make it to Christmas? Can we just make it to Christmas? Can we just make it to Christmas? Can we just make it to Christmas? Make it to Christmas. 참 마음이 따뜻해지는 사연이었어요. 맞아요. 저도 크리스마스에 학교에 있는 건 이번이 진짜 처음인데 이렇게 승원 씨, 지연 씨와 함께하니 너무 기쁘네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저도 평소에 소중하게 생각하는 승원 씨랑 희원 씨와 함께 크리스마스 이브의 밤을 장식하는 게 의미 있고 어른이 되어서도 이 기억이 지워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승원 씨가 이제 정말 아쉽게도 떠난다니까 진짜 더 많은 추억을 함께하지 못한 게 서운하기도 하고 많이 아쉽네요. 맞아요, 진짜. 그래도 이렇게 추억을 쌓을 수 있다는 게 정말 감사해요. 승원 씨도 당연히 그렇겠죠? 당연하죠. 막상 이제 진짜 떠날 날이 다가오니까 실감이 안 나네요. 정말 저는 제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이 학교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친구, 선배님, 후배님들이 다 좋은 사람들 뿐이라 정도 되게 많이 갔고요. 몇 달 전 제가 금철 말씀을 한 날 저를 위해 울어주고 응원해주는 사람을 보며 그래도 내가 이 학교에서 얻어가는 게 있구나, 잘 살았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고 말하고 싶어요. 그동안 귀엽고 착한 후배, 위로받고 존경스러운 선배, 너무 소중하고 의지되는 친구로 제 인연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학교 많이 놀러 올게요. 진짜 너무 눈물 날 뻔했잖아요, 승원 씨. 승원 씨. 진짜로. 진짜 가지 마세요. 약속 진짜 꼭 지키셔야 돼요. 많이 놀러 오세요. 당연하죠. 저도 이 학교에서 좋은 인연을 진짜 정말 많이 만들어가는 것 같아서 항상 감사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학교에서 인간관계 때문에 많이 힘들잖아요. 그렇지만 그만큼 위로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올해도 역시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힘이 되어줘서 정말 고맙다고 말하고 싶고요. 3학년 선배들도 인사해야 할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비전고 3년. 박수 한번 칠까요? 하나, 둘, 셋. 진짜 진짜 너무 수고했습니다. 고생했다고 말하고 싶어요. 우리의 미래죠. 네, 진짜 졸업하고도 정말 날개를 달고 헐헐 이렇게 멋있게 비전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네, 비전으로 비전.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응원할게요. 아멘. 그리고 2022년도도 우리 다 같이 화이팅 해봐요. 화이팅. 화이팅! 저도 너무 가분하긴 하고 그리고 너무 감사하게도 전교회장을 하면서 우리 학교에서만 할 수 있는 특별한 경험들을 많이 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솔직히 우리 학교가 다른 고등학교와는 많이 다른 그런 학교잖아요. 그래서 이런 특별한 경험들이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좋은 선후배들, 그리고 너무 좋고 존경하는 선생님, 그리고 너무나 소중한 친구들을 만나서 제 인생의 한 페이지를 장식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해요. 지금 이 시간이 누군가에게는 아쉽고 슬프고 재밌거나 설레이는 시간이겠지만 모두에게 시간이 지나고 생각났을 때
웃음이 나는 추억이 되길 바랄게요. 그리고 이번 비전 라디오를 멋있게 장식해주신 승원 씨와 희원 씨에게 감사드립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하죠. 그리고 여러분, 지금 여기에 저희 세 분만 있는 줄 아셨죠? 여기 저희 앞에서 우리 학교 최고 미남, 최고 드러머, 최고 드라마. 진짜 최고 최고의, 보거, 네, 최고의 최고의 보거인 이제 진짜. 김규환 씨가 여기서 엔진 저희 있거든요. 진짜 수고 네. 많이 하고 있어요, 규환 네, 씨가. 우리 규환 씨가 여기 앞에서 열심히 엔지니어링을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규환 씨에게도 박수 한번 칠까요? 좋습니다. 이렇게 정말 비전 라디오가 이렇게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크리스마스 이브에 의미 이제- 있는 네, 네. 정말 의미 있는. 끝이 시간 났네요. 같아요. 이렇게 좀 기분 이상하네요. 네. 자, 그러면 마지막 곡은 조금 뭔가 우리가 공동체잖아요, 이름부터. 네. 그리고 네. 다 같이 항상 뭔가를 함께하는 그런 그렇죠. 학교다 보니까 노을에 함께라는 노래를 듣고 기쁜 크리스마스 보내시길 바랄게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안녕. 안녕. 우리 기억 속에 늘 아픔이 묻어 있었지. 무엇이 너와 나에게 상처를 주는지 주는 그대로 받아야만 했던 날들, 그럴수록 사랑을 내세웠지. 우리 힘들지만 함께 걷고 있었다는 것, 그 어떤 기쁨과도 바꿀 수는 없지. 복잡한 세상을 해결할 수 없다 해도 언젠가는 좋은 날이 다가올 거야. 살아간다는 건 이런 게 아니겠니. 함께 숨 쉬는 마음이 있다는 것, 그것만큼 든든한 벽은 없을 것 같아. 그 수많은 시련을 이겨내기 위해서 함께 걷고 있었다는 것, 그 어떤 기쁨과도 바꿀 수는 없지. 복잡한 세상을 해결할 수 없다 해도 언젠가는 좋은 날이 다가올 거야. 살아간다는 건 이런 게 아니겠니. 함께 숨 쉬는 마음이 있다는 것, 그것만큼 든든한 벽은 없을 것 같아. 그 수많은 시련을 이겨내기 위해서 울고 싶었던 적 얼마나 많았었니. 너를 보면서 참아야 했었을 때 난 비로소 강해진 나를 볼 수 있었어. 함께하는 사랑이 그렇게 만든 거야.
너만큼 든든한 뼈는 없을 것 같아. 그 수많은 시련을 이겨내기 위해서 여러분, 끝난 줄 알았죠? 아직 안 끝났어요. 눈다. 아직 안 끝났어. 사감쌤들 빨리 일어나세요. 여러분. 너무 그냥 끝내기 아쉽잖아요. 우리 학교가 어떤 학교인데. 진짜 비전고 아닙니까? 그러니까 비전고. 비전고인데. 그래요, 진짜. 여러분 비전 라디오 어떠셨어요? 좀 미숙하긴 했는데. 네. 저희가 처음 녹음해가지고 네. 이런 걸 처음 해봐서 제대로 약간 안 된 부분도 많을 텐데.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네, 감사해요. 좋은 진짜. 추억으로 남았으면 좋겠네요. 네, 네. 진짜 말씀 좋겠어요. 열심히 정말 준비했거든요. 네, 맞아요. 벌써 내일이면 아니 곧 있으면 크리스마스. 네, 진짜 뭔가 여러분, 학교에서 크리스마스를 보낸다는 게 진짜 뭐 여러분들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네. 좋을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시간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아마 지금쯤 크리스마스 되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뭐 크리스마스가 지났거나 곧 크리스마스거나 하겠죠? 어찌됐든 우리 함께 있다 이게 네.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 공동체잖아요, 공동체. 공동체. 아, 여러분, 인생은 돌고 돌아요. 진짜. 우리도 돌고 돌아서 지금 헤어질지 이제 3학년 선배들 졸업하고 승원이도 가고. 승원이도 가고 저희도 졸업하고 이렇게 해서 뭐 저희가 영영 안 만날 수도 있겠지만 이제 인생은 도니까 우리 언젠가는 다시 만날 거고 꼭 다시 만날 거예요. 진짜. 네. 우린 하나예요. We are the one. 그러면 희원 씨가 마지막 곡 소개해주면서 비전 라디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이제 안 속일게요, 여러분. 진짜 마지막 곡 회전목마 듣고 좋은 밤 보내시길 바랄게요. 그럼 안녕.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내가 슬플 때마다 이 노래가 찾아와. 세상이 둥근 것처럼 우린 동글동글. 인생은 회전목마. 우린 매일 달려가. 언제쯤 끝나난 잘 몰라. 엄마 벌써 정신없이 달려왔어. Speed up 어제로 돌아가는 시계를 보다가 어려워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이 On the road 24시간이 아까워 Big noise everything brand new. 어렸을 때처럼 바뀌지 않는 걸 찾아 나섰단 말야. 왜냐면 그때가 더 좋았어 난. So let me go back. Time machine 타고 go back. 생각가 좋았을 때처럼만. 내가 슬플 때마다 이 노래가 찾아와. 세상이 둥근 것처럼 우리 인생은 회전목마. 우리 매일 달려가. 언제쯤 끝나 난 잘 몰라. 빙빙 돌아가는 회전목마처럼 영원히 계속될 것처럼. 빙빙 돌아오는 우리의 시간처럼. 인생은 회전목마. 엄마 벌써 정신없이 달려왔어. Speed up 어제로 돌아가는 시계를 보다가 청춘까지 뺏은 현재. 탓할 곳은 어디 없네. 22세에게 너무 큰 벽. 그게 말로 하고 싶어도 어려웠어. 가끔은 어렸을 때로 돌아가. 불가능하단 건 나도 잘 알아. 그 순간만 고칠 수 있다면 지금의 나는 더 나았을까. 달려가는 미터기도 놀라가. 기사님과 어색하게 눈이 맞아. 창문을 열어보지만 기분은 좋아지지 않아. 그래서 손을 밖으로 쭉 뻗어 흔들리는 택시는 어느새
세상이 둥근 것처럼 우리 인생은 왜 저먹나 우린 계속 달려가 언제쯤 끝날지 잘 몰라 빙빙 돌아가는 매점 목마처럼 영원히 계속될 것처럼 빙빙 돌아온 우리의 시간처럼 인생은 왜 저먹나 I'm on a TV show. You'll never even know. 사실 얼마나 많이 여러분, 진짜 끝.